지난해 대한민국에서 3,924명이 아무도 모르게 죽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복도까지 진동해서야 경비원이 문을 열었고 이미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고독사 사망자의 63%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80대 독거노인이 아닙니다. 50대, 60대입니다. 이분들 중 40% 가까이가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평생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가난과 고립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50, 60대 중에 정반대 상황인 분들도 있습니다. 평균 자산이 5억 원이 넘는데 그 80% 이상이 부동산에 갇혀 있어요. 15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편의점 삼각김밥을 고민하다 내려놓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가난해서 죽어가고 다른 쪽에서는 부자인데 굶주립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50, 60대의 민낯입니다. OECD 38개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고용률도 1위, 73살까지 일하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일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안 하면 굶으니까요.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기막힌 역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왜 가장 열심히 산 세대가 가장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몰락의 파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고급 아파트입니다. 시세로 20억 원이 넘는 곳이죠. 이 아파트 주인인 64살 정태호 씨는 오늘도 아침부터 한숨을 쉽니다. 아내가 냉장고를 열더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보, 계란이랑 우유 좀 사와요. 정태호 씨는 지갑을 열어봅니다. 5만 원짜리 한 장, 이번 달 남은 생활비 전부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아파트 관리비 4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다음 주에는 건강보험료 35만 원도 내야 하죠. 아, 재산세 고지서도 벌써 날아왔네요. 정태호 씨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삼성전자에서 32년을 일하고 퇴직한 전직 부장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해외 출장도 다니고 회식 자리에서 팀원들 밥값도 척척 내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동네 마트 정육 코너 앞에서 한우 가격표를 보다가 조용히 돼지고기로 발길을 돌립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20억짜리 아파트 주인이 고기 한 근 살 돈이 없는 이 기막힌 현실이요. 혹시 지금 이 상황이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하지만 이건 대한민국 50, 60대 수백만 명이 겪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통계를 하나 보시죠. 가장 최근 가계금융복지사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5억 3천만 원으로 전 연령대 중 1위입니다. 화려한 숫자죠. 그런데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실물 자산 비중이 81%가 넘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예요. 미국은 부동산 비중이 30% 남짓이고 일본도 36%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50, 60대는 80%가 넘는 자산을 움직이지 않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가둬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집값이 오르면 기분은 좋습니다. 내 재산이 불어났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재산세도 덩달아 오르죠.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이 오를수록 실제로 쓸 수 있는 생활비는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자산은 풍요롭지만 현금은 빈곤한 상태, 영어로 Asset Cash Poor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부자인 척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분들은 집을 팔지 않을까요? 20억짜리 아파트 팔아서 10억짜리로 이사가고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살면 안 되는 걸까요?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첫째, 체면 문제입니다. 내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인데 어떻게 떠나냐는 거죠. 친구들이 이사 갔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50, 60대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평생의 성취를 증명하는 훈장 같은 존재거든요. 둘째, 자녀 문제입니다. 나중에 아들 장가갈 때 전세금이라도 빼주려면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딸 시집 보낼 때 뭔가 보태주려면 이 집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식 농사가 최고의 노후 대책이라는 오래된 공식을 아직도 믿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대, 40대 자녀 세대는 부모를 부양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역사상 최초의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쏟아부은 대학 등록금, 유학비용, 결혼자금, 그건 투자가 아니라 회수 불가능한 지출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더 가슴 아픈 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50, 60대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동시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끼인 세대라는 슬픈 별명이 붙었어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금도 50, 60대 상당수가 90대 노부모의 요양병원비와 30대 자녀의 생활비를 동시에 대주고 있습니다. 이 이중 부양에 매달 16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가정도 부지기수죠. 내 노후는 이미 바닥났는데
가족이라는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돈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50, 60대의 노후 자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수령액 통계입니다. 전체 수급자의 월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고작 65만 원에서 67만 원 사이입니다. 20년 이상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 사람들도 평균 112만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드릴게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약 134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최저 생계비의 절반도 못 채운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국민연금만으로는 숨만 쉬고 살기도 빠듯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떠올립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죠. 얼핏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 현실이 보입니다. 시가 5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65살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얼마나 받을까요? 종신형 기준으로 대략 100만 원 안팎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저 생계비 134만 원에도 한참 못 미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40%에 육박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39.7%예요.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입니다. OECD 평균이 14.8%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3배에 달하는 거죠. 쉽게 말해 대한민국 노인 5명 중 2명은 빈곤층이라는 뜻입니다.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이라는 나라에서 노인 절반 가까이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50, 60대가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합니다.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고용률 1위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1위예요. 다른 선진국들은 노인들이 연금으로 편하게 사는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환갑이 넘어서도 일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경비, 청소, 배달. 대부분 단순 노무직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노동자 중 단순 노무 종사자 비중이 34%가 넘습니다. 10년 넘게 계속 가장 높은 비율이에요. 서울 강남의 어느 고급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는 67살 한상훈 씨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상훈 씨는 대기업에서 28년간 일했습니다. 해외 영업팀 과장까지 올라갔어요. 영어로 외국 바이어들과 협상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아파트 주변 눈을 치웁니다. 밤에는 순찰을 돌다가 취객한테 욕을 먹기도 하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상훈 씨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육체적 피로가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누군가의 상사였고 존경받는 선배였던 자신이 오늘은 아들뻘 되는 입주민한테 반말을 듣는 그 순간이래요.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터진 봉투를 맨손으로 정리하는데 주민이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지나갈 때 그때 한상훈 씨는 자신의 지난 30년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50, 60대가 겪는 두 번째 몰락, 자존감의 붕괴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사람은 고립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사람은 숨게 됩니다. 그렇게 숨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사입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우리나라 고독사 사망자가 3,924명입니다. 전년 대비 7% 넘게 증가했어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고독사 사망자 중 50대와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3%입니다. 50대가 30.5%, 60대가 32.4%예요. 합치면 거의 3분의 2가 50, 60대라는 뜻입니다. 80대, 독거노인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까지 우리와 함께 일하던 부장님들, 이웃집 아저씨들이 쓰레기가 쌓인 방 안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성별 차이입니다.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 비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1.7%입니다. 여성의 5배가 넘어요. 특히 50대 남성과 60대 남성을 합치면 전체 고독사의 절반이 넘습니다. 60대 남성이 2,089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남성이 1,028명으로 그 뒤를 이어요. 중장년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겁니다. 왜 남성들이 유독 이런 비극을 겪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의 중년 남성에게 직장은 곧 세상이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곧 친구였어요.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의 인간관계는 전원이 꺼지듯 증발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습니다. 아내는 문화센터 가고 자녀는 출근했고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습니다. 배는 고픈데 밥 좀 해달라는 말이 눈치 보여서 혼자 주방에서 라면물을 올립니다. 이런 정막 속에서
50, 60대 남성들이 유일하게 대화하는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정치 유튜브입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고 특정 정치 성향의 방송을 봅니다. 왜 그토록 정치에 몰입할까요? 거기 가면 유튜버가 소리쳐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옳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지만 그 안에서는 애국자가 됩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신념이 아닙니다. 고독사 직전의 남성들이 지르는 마지막 비명이에요.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처절한 인정 욕구입니다. 반면 50, 60대 여성들은 다른 방식으로 고립됩니다. 황혼 육아라는 감옥에 갇히죠. 엄마, 우리 맞벌이해야 하잖아. 애 좀 봐줘. 자녀의 이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한국의 어머니가 몇이나 될까요? 친구들은 여행 가고 꽃놀이 가는데 나는 70대 나이에 다시 기저귀를 갈고 10kg 넘는 손주를 업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무릎 연골이 달아가는 골병 드는 노후입니다. 이때 지친 그녀들을 구원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가수 임영웅입니다. 왜 50, 60대 여성들이 임영웅에게 그토록 열광할까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무뚝뚝한 남편도 내 아픈 마음을 몰라주고 다 키워놓은 자식도 나를 하녀 취급할 때 그 가수는 노래로 따뜻하게 위로해줍니다. 어머님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콘서트장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닙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잃어버린 나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해방구예요. 파란색 응원봉을 흔들며 소녀처럼 웃는 그녀들의 모습. 그건 가수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생존 비용입니다. 고독사로 숨진 분들을 누가 처음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가족이 아닙니다. 임대인이나 경비원이 43%로 가장 많습니다. 가족이 발견하는 경우는 26%에 불과해요. 피부치조차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50, 60대가 어디 가서 나 힘들다고 말조차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대 갈등 때문입니다. 지금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50, 60대와 20, 30대 사이에 디지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비판은 날카롭습니다. 솔직히 50, 60은 단군 이래 최고의 황금기 세대 아닙니까? 은행 이자가 20%였던 시절에 저축만 해도 부자가 됐잖아요. 3천만 원 주고 산 아파트가 20억이 됐는데 이제 와서 연금까지 달라고요? 지하철 무임승차도 폐지해야 합니다. 논리가 날카롭습니다. 실제로 50, 60대가 고도 성장의 엘리베이터를 탄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 말을 듣는 50, 60대의 가슴은 억울함으로 터질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타자를 칠 줄 몰라 댓글을 못 달 뿐 마음속으로 이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우리가 꿀을 빨았다고? 우리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연탄 가스 마셔가며 살았다. 상사한테 재떨이로 맞으면서도 처자식 굶길까봐 버텨서 외환 위기 때 길거리로 나앉아 본 적 있느냐? 너희가 누리는 그 풍요,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거야. 이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50, 60대 내부의 빈부 격차가 그 어느 세대보다 극심하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순자산 5분위 배율이 134.4배까지 벌어졌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예요. 상위 20% 자산가는 젊은이들 말처럼 골프치며 풍요를 누립니다. 하지만 하위 20%는 폐지를 줍고 무료 급식소를 전전합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 천당과 지옥이 공존하는 거죠. 그런데 사회는 50, 60대 전체를 도매금으로 묶어서 탐욕스러운 기득권으로 매도합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것도 서러운데 도덕적 명분마저 잃어버린 상황. 어디 가서 하소연하면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라는 비난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게 됩니다. 침묵의 몰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50, 60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0, 60대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가라앉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의 엔진인 돈이 멈췄습니다. 수억 원짜리 집에 갇혀 현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온 거죠. 그 다음에는 선원들의 일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경력은 무시당하고 늙은 육체만 착취당하는 강요된 노동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고독사와 황혼 육아라는 정서적 고립에 각자 갇혔습니다. 마지막에는 배가 구조될 명분마저 잃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기득권이라 손가락질 받는 억울한 누명까지 썼으니까요. 이 네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덮치는 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히 요즘 경기가 좀 안 좋네 수준이 아닙니다. 50, 60대가 평생 믿고 따라왔던 삶의 방식, 그 뿌리 자체가 송두리째 뽑히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자식 대학 보내면 노후는 보장된다. 이 공식은 고성장 시대에는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인구 절벽 시대인 지금 이 공식은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면이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야 합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집 이제 놓아주세요.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주택연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받는 금액이 적다고요? 그래도 30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입니다. 유산이 없어지는 게 걱정되십니까?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나중에 병원비 대달라, 생활비 보태달라 손 벌리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녀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는 겁니다. 둘째, 착한 부모 콤플렉스를 버리셔야 합니다. 자녀 결혼자금, 손주 봐주기, 이제는 정중하게 거절하셔도 됩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돈과 시간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친구를 만나세요.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세요. 동네 문화센터 강좌에 등록하세요. 등산 모임에 나가세요.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고독사 통계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점이 있습니다. 주변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고독사 위험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혼자 방에서 정치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것만으로도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가족도 행복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진리를 실천하는 겁니다. 과거의 방식이 몰락했음을 인정하고 낡은 배에서 뛰어내리는 용기, 그것만이 이 거대한 몰락의 파도 속에서 50, 60대가 마지막 존엄을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하면서 가장 가난한 세대 50, 60대의 아픈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해서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슴을 치는 공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50, 60의 위기, 과연 그분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마주할 미래의 자화상일까요?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대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